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I've never been one to walk away, but I've had enough, and it's breaking my heart. 안녕하세요. 저는 늘 푸른 돌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김경혜입니다. 저는 이 환자를 거의 3년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건강 상태도 안 좋으셨고 시리고 아프다 그러시고 그러는데 관절 운동으로 인해서 환자가 좋아지고 미남됐잖아요. 우리 요양사 선생님께서 운동도 잘 시켜주고 저는 따라서 했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좀 많이 도와줘요. 네, 소개해드린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입니다. 이 자리에 민동세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화면을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천사 같은 분들이 직원이시군요. 네, 도우누리 어떤 곳인지 또 이 회사명의 의미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도우누리는 그 우리말에 돕다라고 하는 뜻의 도움하고 그 세상을 뜻하는 말을 좀 예스럽게 누리라고 하는 말을 조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지는 건 그 전생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흔히 케어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일상의 돌봄을 그 사회적인 책임 돌봄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네, 그래요. 남을 물론 일이긴 하지만 남을 돕는 그런 그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들이죠. 도우누리가 이제 처음 생겨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우리의 시작은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자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사업을 그 다양한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하기를 좀 바랐고요. 예. 그 오래전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미국에도 돌봄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좋은 서비스는 이제 좋은 일자리에서부터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좀 보았고요. 결국은 이제 내 가족이나 또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그런 다루는 돌봄이 그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믿었고 우리 이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같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함께하게 됐고요. 아마도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 돌봄 서비스 기업을 왜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기초수급자 또는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또는 그 경력 단절이 된 중고령의 그런 여성들이 또는 비숙련된 남성들이 그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자활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간병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전국 자활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활센터에서 이제 돌봄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일들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거나 또 그런 일이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실패나 또 포기하는 경험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명확해지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일자리를 지원해서 뭐 잠깐 그냥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예. 또는 그 뭐
일정 경과적으로 가는 그런 일자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아가서는 좀 그 정년도 좀 생각하고 또 자기 미래를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좀 좋은 일자리를 고민할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좀 형태를 기업의 형태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졌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돌봄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알선하거나 회원제로 하거나 이래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해서 돌봄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설립하게 됐고, 특히 이제 계속 꾸준히 운영하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시도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제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도된 것이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꽤 많은데,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의 형태로 모범적인 기업 형태로 가신다는 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예.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속도를 조금만 내겠습니다. 그러면 도우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는 주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지금 도우누리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이러한 좀 신념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지금은 그 서비스를 이렇게 좀 전달해주는 방식에 따라서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 서비스. 예.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제 댁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시설에 오셔서 24시간 생활하십니다. 네. 이것은 시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고, 주로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고요. 그러한 것은 이용시설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좀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센터를 소개 좀 해주시면. 네네. 네. 우선 제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을 저희는 늘 푸른 돌봄 센터라고 이름을 부르고 네.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서는 우선 아이가 그 생산한 그런 산모나 신생아들을 돌보는 산후관리 서비스, 또 아이들이나 또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요양을 도와드리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서비스, 그리고 좀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국가가 서비스를 만들어드리는 노인 돌봄이나 가사간병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네. 시설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현재는 중랑구에 시립 중랑노인 전문요양원과 병설 데이케어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이제 이용시설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좀 여기 돌봄에서 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애 아동들이 있고요. 특히 발달이나 자폐를 갖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성격상에서 이제 문제행동 장애 경계선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아이들이나 그 부모님들에게 상담이라든가 또는 미술, 언어, 놀이, 인지와 같은 치료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정상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법인사무국에서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 이제 인큐베이팅하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는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후관리사들이 단순히 산모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이제 정리수납을 도와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정리수납 전문 과정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서비스를 나가게 한다거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직에 있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돕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고용 서비스도 하나의 이제 돌봄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할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그 두 가지 목적들이 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우누리에서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주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늘 푸른 돌봄 센터가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 센터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센터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그 전부터 활동을 하시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도우누리로 전환하게 된 그 이유나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네. 그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늘 푸른 돌봄 센터라는 이름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늘 푸른 돌봄 센터는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을 돕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활을 돕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그 늘 푸른 돌봄 센터에서
일을 하는 과정이 그 일이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일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네. 첫 번째는 많은 그 국가의 정책이 넓어지면서 돌봄 서비스가 팽창이 됐는데 문제는 그 팽창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190만 명 정도가 생겼는데 네. 실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0만 명 정도만 됩니다. 그럼 자기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는 조직이 안정돼야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일자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제공기관도 경쟁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네. 비영리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꾸준히 운영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잘 지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의 고민을 같이 만나는 것이 이제 네. 경제 조직으로서의 어떠한 그 협동조합, 사람이 모인 결사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잘 맞았고요. 결국은 그 이후로다가 저희가 협동조합으로다가 선택을 하고 예. 우리에게 맞는 옷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비영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신 시점은 언제인가요? 네. 저희가 2013년 1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예. 그전에는 그 사업단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일자리로 유지는 돼 있었지만 그 조직은 대표인 한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되어지는 모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또 비영리의 사업단으로 있다 보니까는 좀 한편으로는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예. 뭐 그런 모습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2012년도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저희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갖고 바로 2013년 1월 달에 이제 창립총회를 통해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비스나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아주 고무적이고요. 우리 그 경제 조직상 이런 그 형태의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에 달라진 점들, 좋아진 점들, 장점들은 어떤 겁니까? 그 질문하신 내용이 네.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아마 이러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돼서 매출이 좋아졌는지,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 돼서 사람들의 어떤 처우가 좋아졌는지, 네. 그리고 또 저는 네, 좋아졌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다고 해서 매출이 갑자기 늘거나 직원들이나 조합원들이 굉장히 높은 처우를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이유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우리를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뭐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 즉 직원들의 성장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뭐 열악하고 부족한 비숙련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사가 되고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될 수 네. 있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을 돌봄 리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내에서도 이제 직장 내에서도 한 2010년서부터 직선제로 선출된 직원들을 이제 계속 좀 더 이렇게 양성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한 30분 정도의 우리 리더분들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요. 사실 그분들이 우리 조직을 이제 운영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이후에도 그분들이 느끼는 게 아마 굉장히 동기부여도 예. 커지고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돼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좀 꿈꾸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어려운 걸 그냥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다면 네. 이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테두리 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어떤 미래를 좀 고민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요양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요양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상상들 하게 된 것이 아마 큰 변화였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된 질문을 좀 더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답변을 조금만 짧게만 알겠습니다. 요점만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그러면 조합원들은 직원들은 다 조합원입니까? 조합원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직원 중에는 조합원인 직원과 조합원이 아닌 직원이 그렇군요. 있고요. 네, 네. 자발적으로다가 예. 할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248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82명이 직원 조합원입니다. 예. 한 73% 정도가 직원 조합원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직원 외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성과들로 인해서 또 국내 협동조합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공립 시설을 위탁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들인가요? 네, 저희가 2013년 9월에 네. 서울시하고 그 시설 위탁에 대한 협약을 맺고 네. 같이 11월서부터 중랑구에 있는 시립 중랑노인 전문 요양원을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국공립 그 사회복지 시설을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위탁한 첫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한 1년 한 7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1년 지나면서 재정 건전성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즉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네.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쭤볼 것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준비된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기회가 되면 또 다음번에 한번 모셔야겠고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만 좀 짧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돌봄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만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돌봄 서비스는 공공재로 인식을 해서 저희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는 지역에서 지역을 돌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향후 한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지역 내의 주민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협동조합이 스스로 돌보는 그러한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였습니다. 민동세 이사장님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